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주요한 데이터 타입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시리즈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프로퍼티나 메서드들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 프로퍼티들과 메서드를 이용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가장 기본은 뭐냐면 시리즈가 됐든 시리즈는 1차원, 시리즈는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긴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로우와 컬럼을 가지고 있는 2차원 모양의 테이블 모양의 데이터인데 시리즈든 데이터 프레임이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하는 위치 혹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을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은 뭐냐면 시리즈에서도 원소들을 찾아내는 방법, I 로케이션과 로케이션,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I 로케이션과 로케이션,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시리즈에서 여러 개의 행위나 여러 개의 원소들을 동시에 선택하는 방법, 팬시 인덱싱, 그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들을 찾아내는 불리언 인덱싱이 있었듯이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들을 찾아내는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조건을 만족하는 뭐 로우와 컬럼을 동시에 찾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리언 데이터 프레임에서 불리언 인덱싱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불리언 인덱싱이라고 하면 조건에 맞는 행을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조건을 만족하는이라고 할까요? 조건을 만족하는. 자,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DF 계속 이용을 할게요. 컬럼 3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우는 6개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을 하실 때는 그냥 대괄호를 하시고 컬럼 이름을 그냥 문자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컬럼 1개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컬럼 1개를 선택할 수가 있고 컬럼 2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컬럼 이름을 다시 대괄호로 묶어주시면 돼요. 그죠? 1개를 선택하더라도 대괄호로 묶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컬럼 1개짜리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거고 행들을 선택을 하실 때는 로케이션이나 I 로케이션을 이용하시면 돼요. 로케이션이나 I 로케이션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번호를 주면 되죠. 레이블을 주면 되죠. 로케이션에서는 레이블만 가능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죠? 마이너스 인덱스가 가능하지 않고 이런 게 안 되죠. 이런 게 안 되는데 정수 기반 인덱스에서는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컬럼 선택할 때는 로케이션, I 로케이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컬럼 이름 쓰시면 되고 행들을 선택하실 때는 로케이션, I 로케이션을 써주시면 돼요. 불리언 인덱싱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안쪽에다가 조건식을 써주는 거예요. 이 안쪽에다가 우리가 시리즈에서도 이렇게 했었잖아요. 사실은 얘랑 같은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에서 로케이션이라고 하고 안쪽에다가 조건식을 써주는 이런 방식과 이것과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한 것은 같은 결과예요. 이것은 같은 결과입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는 해요. 로케이션
하고서 조건식을 썼을 때와 그냥 조건식을 쓰는 게 컬럼들도 같이 동시에 선택할 때는 이게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만 선택을 하실 때에는 굳이 로케이션 쓰지 않더라도 대괄호 안에다가 조건식만 써주시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들만 찾아줘요. 시리즈에서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시티의 이름이 시티가 서울인 시티 컬럼의 값이라고 할게요. 시티 컬럼의 값이 서울인 행들을 모두 선택. 우리 간단하게 SQL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select 모든 컬럼 from data frame where city equal 서울 이렇게 하죠. 맞아요. 이거예요. 만약에 df라고 하는 게 테이블 이름이었었다면 select 모든 컬럼 선택해 주세요 from df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where 조건절 city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서울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같은 경우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SQL 문장을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컬럼 이름이 city 이렇게 하면 컬럼 이름만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같다. 파이썬에서는 같다를 등호를 한 개를 써요, 두 개를 써요. 두 개를 쓰죠. 이렇게 하고서 서울. 이거죠. 그렇죠. 컬럼 이름은 세 개가 선택이 다 됐죠. city, year, count라고 하는 컬럼은 다 선택이 됐고 그 다음에 조건은 city 컬럼이 서울만 나오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로케이션 써도 돼요. 네, 데이터 프레임, LOC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안쪽에 조건식 만들어 주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city 컬럼의 값이 서울과 같으면 똑같은 결과예요. 근데 굳이 이런 경우라면 이거 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대괄호 안에다가 조건식만 넣어버려도 되겠죠. 네, 질문 있으십니까?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으세요? 시리즈도 마찬가지고요. 시리즈나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에서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할 때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논리 연산자 기억나세요?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할 때, 조건을 반대로 바꿀 때 and or not 이렇게 있었죠. 기억나시죠? and or not이라고 하는 조건 연상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 조건 연산자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불리언 인덱싱에서는 and 대신에 요 and 표시, or 대신에 타이프. 타이프는 여러분들 키보드 보시면 윈도우스 같은 경우에는 백키 있고요. 백키 왼쪽에 아마 이렇게 원화 표시랑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위쪽에 있는 거 쉬프트 키랑 같이 누르는 이거를 파이프 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긴 게 파이프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not 같은 경우에는 물결 표시를 이용합니다. and or not 대신에 and라고 하는 기호, 파이프라고 하는 기호, 물결이라고 하는 기호, 이런 연산자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요, and or not을 사용을 하실 때 and or not을 사용할 때 반드시 괄호를 사용해서 연산의 순서를 명시해야만 합니다. and를 사용할 때는 괄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됐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런 거 가능했었잖아요. x가 0보다 크고 and x가 10보다 작은,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써도 되고 and 앞뒤로 해서 여기를 괄호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and를 계산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계산할 거야, 이렇게 해도 되죠. 왼쪽 조건과 오른쪽 조건, 이거를 먼저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를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and를 계산해라. 그쵸? 이렇게 괄호를 써도 되고 괄호를 쓰지 않아도 됐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nd가 하나만 있는 경우 혹은 or가 하나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의 p 연산자들을 괄호를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됐었지만 우리가 불리언 인덱싱에서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이 괄호를 절대로 생략하시면 안 돼요. 여기 뭐 and를 쓴다거나 or를 쓴다거나 이렇게 하실 때 왼쪽과 오른쪽은 반드시 괄호를 쓰셔야만 돼요.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사실은 뭐 얘네들을 사용할 때도 괄호를 써주는 게 보기가 더 좋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기는 한데.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서울의 2020년 레코드를 출력을 해볼게요. 레코드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행을 얘기를 합니다. 로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우. 이거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시티가 서울이랑 같아야 되고 이어가 2020이랑 같아야 돼요.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겁니다. 동시에. 네,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되어 있고 불리언 인덱싱을 하실 때는 대괄호 이 안쪽에다 조건을 써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 and 두 번째 조건, 이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서울이어야 돼요. 서울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컬럼이 있어요?
city라고 하는 컬럼에 있어요. 그럼 여기 뭐라고 써주셔야 되냐면 데이터 프레임 점 city 얘 값이 뭐랑 같으면 서울이랑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점 city라고 쓰셔도 되고, 요게 좀 보기가 더 좋긴 하죠. 그쵸? 여기를 이렇게 하시고 여기를 city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아까처럼 점 쓰시는 게 그 눈으로 보기에 가독성이 더 좋지 않아요? 근데 얘는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점 쓰는 거는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언제? 이런 카운트 같은 변수는 그렇게 사용을 못해요. 그죠? 그쵸?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하면 서울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게 됐고요. 그리고 자, 이번에는 2020년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컬럼을 보셔야 돼요? 2어 컬럼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2어 컬럼이니까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컬럼 이름 2어를 선택하시면 되고 같으면 되죠. 무엇이랑? 2020년이랑. 자, 이렇게 선택하면 제가 여기 괄호 하나를 빼뜨렸군요.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그렇죠? 시티는 서울이 맞고요. 그리고 이어는 2020년이 맞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AND의 왼쪽 괄호로 묶어주셔야 되고요. AND의 오른쪽 괄호로 묶어주셔야 되고 여기는 AND라고 하는 키워드가 아니라 이렇게 특수기호 AND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럼 5어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시티가 서울이거나 또는 카운트 값이 1.2라고 할까요? 1.2 이상인 레코드를 출력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는 또라고 들어가 있어요. 또라고. 또는 죄송합니다. 5어죠. 5어. 또는이니까. 네,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선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조건에 맞는 거를 선택을 할 거죠.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거나 또는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들을 찾을 겁니다. 맞나요? 그렇죠?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들 중에서 city의 값이 뭐랑 같은 녀석들을 찾을 거냐면 서울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를 찾을 거고요. 또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이 count라고 하는 컬럼 이름의 값이 얼마 이상인 1.2 이상인 녀석들을 찾을 거예요. 이게 원하는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컬럼에 서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다 나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이 서울이든 아니든 상관은 없어요.
카운트의 값이 1.2 이상인 것들은 또 다 나와야 돼.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경기도 결과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도 그 불리언 인덱싱을 하실 때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주고 안에다 조건식을 써주시면 되는데 조건식이 5어로 연결되는 경우에 왼쪽 조건과 오른쪽 조건을 괄호로 묶어서 구별을 해주시면 돼요. 구별을 해주시면. 네. 질문 있으세요? 잘 되시죠?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많이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들 오라클에서도 SQL 공부하실 때도 제일 많이 한 게 셀렉트 할 때 조건문 만드는 거 제일 많이 연습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래서도 뭐 이런 것들을 뭐라 필터링이라고 얘기하죠. 필터 함수 이용해 가지고 비슷한 기능 하셨었을 거예요, 아마. 조건에 맞는 행들을 필터링하는 방법. 아마 이런 거 하셨었을 텐데. 타입 연산자 이렇게 써가지고 필터 이렇게 해서 넘기고 그 다음에 뭐 다시 그 결과를 뭐 서머라이즈에 넘긴다거나 이런 코드 해보지 않으셨어요? 아닌가? 파이썬에 집중할게요. 네,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저희가 2020년, 2021년, 2022년도 자료가 있죠. 3개 년도 자료가 있어요. 저희 데이터 프레임에는 2021년과 2022년 자료들, 레코드들을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맥북에도 아마요, 그 백키 있죠, 백.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백키 왼쪽 아니면 아래쪽에 원화 표시 있지 않아요? 원화 표시? 원화 표시 있죠? 백슬래시. 백슬래시. 그 백슬래시 위쪽에 있는 게 파이프예요. 이게 그 원화 표시 위쪽에 있는 거. 그래서 슬래시 저기 쉬프트랑 같이 누르시면 되죠. 쉬프트랑. 위치가 제가 이 왼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찾으셨어요? 못 찾았나요? 잠시만요. 찾았죠? 찾으셨을 거예요. 그죠? 아마 맥북이 모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여기에 백스페이스가 있고 그 밑에 있군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 키보드 하나에 이렇게 있죠. 모델마다 위치가 살짝 다르기는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이게 위쪽에 있는 게 쉬프트 눌러서 사용을 하는 거고 아래쪽이 이게 이거를 백슬래시라고 하죠. 그냥 요거를 슬래시라고 하고 얘를 백슬래시라고 하는데 이 백슬래시가 폰트에 따라서 윈도우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폰트에 따라서는
얘가 원화 표시처럼 보이기도 하고 백슬래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글 전용 폰트에서는 원화 표시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영문 전용 폰트에서는 이제 백슬래시로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 네,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우선 5월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연도가 2021년 또는 연도가 2022년 이렇게 또는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2021년이거나 또는 2022년이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들 중에서 연도라고 하는 컬럼 찾으시면 되고 같은지 비교하시면 돼요. 2021년이랑 같은지. 그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조건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year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같은지 비교하시면 되는데 2022년이랑 같은지를 비교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서울의 2021년과 2022년 그리고 경기도의 2021년과 2022년 그러니까 2020년도 자료가 빠져 있죠.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렇게 보여주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 이게 가장 정석이기는 합니다. 가장 정석이긴 한데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 연도가 3개 연도밖에 없다라는 걸 알면 21년하고 22년이란 얘기는 2020년도를 제외한 나머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도가 2020년도가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2020년도가 아니다. 그 얘기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연도 컬럼의 값이 아니다. 무엇이 아니다? 2020년이 아니다. 이렇게 하셔도 똑같은 결과를 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안에 year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2020, 2021, 2022 이렇게 3개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2개를 선택하겠다는 얘기는 이게 아닌 것들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같지 않다라고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은 결과가 또 이렇게 쓰실 수도 있으신 거예요. 물결 표시 아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다라고 쓰실 수도 있으신 거죠. 이게 낫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의 연도 컬럼의 값이 2020년이 아니다. 여기서는 같다라고 써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같다라고 써주고 그 앞에 뭐를 붙여준 거예요? 그 앞에 같지 않다 이렇게 쓴 거죠. 네. 사실 이 not은 쓸 일이 거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니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not을 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보다 크지 않다. 이거는 뭐랑 같은 거예요? 작거나 같다로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반대로 뭐뭐보다 작지 않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크거나 같다로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not은 그렇게 크게 많이 이용되진 않고요. and나 or는 많이 사용이 됩니다. and나 or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2가지 방식도 다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네, 요 정도 하면 그 불리언 인덱싱도 웬만한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조건에 맞는 행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 어떤 값이 같은 행들을 찾는 거, 어떤 값이 뭐뭐보다 큰 행들을 찾는 거, 전부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and or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이용하시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수업 마지막으로 데이터 프레임의 가장 기본의 마지막으로 데이터 프레임의 메서드들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의 클래스의
기본적인 메서드 몇 개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거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우선 데이터 프레임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은 city라고 하는 컬럼, year라고 하는 컬럼, count라고 하는 컬럼 3개를 가지고 있고요. 행은 전부 6개의 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describ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 메서드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만들어진 객체, 인스턴스 변수에서 참조 연산자 점을 사용하시면 그 뒤에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을 메서드라고 부른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describe는 기술 통계량 출력인데 숫자 타입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입니다. 지금 출력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출력되어 있는 변수들을 보시면은요. city라고 하는 컬럼은 없어요. year라고 하는 컬럼과 count라고 하는 컬럼에 대해서만 보여주고 있죠. year의 count는 6개다. count 컬럼의 count 개수는 6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count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count를 점 찍고서 사용을 못해요. 아까 보여드렸었죠. 그 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1, 4분위, 중위값, 3, 4분위, 그리고 최대값. 이런 결과들을 보여주는 게 describe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나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만 계산할 수 있는 거냐 하면 숫자 타입에서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문자열에서 평균이나 표준 편차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숫자 타입 변수들, 숫자 타입 컬럼들의 기술 통계량만 보여주는 겁니다. 각각의 의미는 아시겠죠? 카운트는 개수예요. 개수고, 미는 평균, STD는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이거를 사분위수라고 얘기를 하죠. 쿼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간을 4개로 나눠서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위치에 있는 그런 거죠. 네. 그래프 나중에 내일 저희가 시각화를 할 때는 그때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숫자 타입들은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숫자로 이루어진 컬럼들은 평균이나 표준 편차,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문자열들로만 이루어진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개수가 몇 개나 세는 것밖에 없죠. 데이터 프레임 안에 서울이 몇 번 등장하고 경기도가 몇 번 등장하느냐 빈도수를 세는 게 결국은 다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카테고리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city라고 하는 변수는 카테고리 타입이고요. 카테고리 타입의 변수들을 요약하시는 방법은 value count예요. value count입니다. 서울이 3번 등장하고 경기도가 3번 등장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빈도수로 카테고리 타입은 요약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변수라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변수라고 얘기를 하면 컬럼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변수라고 하는 용어가 2가지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파이썬에서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선언하는 거 그거를 변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변수다라고 하면 보통은 컬럼을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컬럼 추가하는 거를 파생 변수 추가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도 변수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파생 컬럼을 추가한다라고 하기보다는 파생 변수를 추가한다라고 하죠. 변수를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변수라고 하는 용어가 말 그대로 그 값들을 저장하는 메모리 변수일 수도 있는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문맥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네, 뭐 describe와 value count 보여드렸고요. value count 보여드렸고 그 평균이나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과 같은 것들은 얘네들이 전부 다 함수 이름이에요. 함수 이름이어서 각각 우리가 호출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카운트 변수에 카운트 컬럼에 평균만 계산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우선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을 하세요. count라고 컬럼을 선택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mean이라고 함수로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돼요. 평균이 0.99라고 나오죠. 0.99 위쪽에서 describe 한 거랑 보세요. 0.99 똑같죠. 그러니까 자릿수가 조금 다른 것 뿐이에요. describe에서는 자릿수를 적절하게 보기 좋게 잘라서 보여주는 것 뿐이고 여기서는 표현할 수 있는 자릿수를 다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뭐 이렇게 잘라서 보여줄 수 있어요. 원하는 자릿수만큼 잘라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mean이라고 하는 게 그 메서드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표준 편차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카운트 컬럼에 표준 편차. 우선 어떻게 하면 된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엇을 먼저 선택하자? 컬럼을 먼저 선택하자. 그 다음에 점을 찍고 std가 메서드 이름이에요. 메서드 이름. 만약에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찾고 싶다. 메서드 이름이 min, 그 다음에 max 이렇게 있는 거죠. 최대값만 한번 해볼게요. 카운트 변수의 최대값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계산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하나하나를 다 계산하실 수도 있으시고 또는 한꺼번에 describe라고 하는 걸로 해서 한꺼번에 거기 있는 값들을 한꺼번에 찾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되셨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어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